안녕하세요, 너부장입니다. 오늘 만드는 동영상의 내용은 요즘 뉴스에 종종 나와가지고 중국에서 만들었다는 UOS를 설치해보고자 합니다. UOS는 유니티 오퍼레이팅 시스템의 약자로 뉴스에서는 중국 기업들이 힘을 모아서 자체 개발한 OS라고 나오는데 내용을 좀 찾아보면은 그건 아닌 것 같고, 리눅스 데비안 계열의 오래된 중국 배포본인 디핀 OS의 새로운 버전인 것으로 아마 생각이 됩니다. 이 디핀 OS가 현재 15.11 버전까지가 나와 있고, 작년 중반 이후로 계속 그 버전 20 이야기가 나왔던 것으로 보여요. 근데 이 UOS가 바로 그 버전 20인 디핀 V20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UOS라고 부르니까 내용을 한번 좀 보고 싶어서 인터넷 검색을 해봤더니 파일이 정식 중국 사이트는 아닌데 뭐 다운이 가능하더라고요. 근데 설치하는 이유는 뭐 어차피 리눅스 계열이니까 GPL 라이선스를 따르지 않나 하는 부분도 있고, 또 나중에 보여드리겠지만 뭐 트라이얼 버전도 가능한가 보면 불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중국 배포본답게 현재 설치 화면에서부터 한문이 기본 지원이 되고, 아무래도 기존의 데비안 계열의 배포본이다 보니까 그래서 아마 그럴까 생각하는데 한국어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특징적인 부분은 밑에 라이선스를 읽었고 이해합니다라는 체크하는 항목이 있는데, 우측에 라이선스 파일을 열어보면 이게 GPL 라이선스가 아니고 UOS 소프트웨어 엔드 유저 라이선스라고 자신들의 라이선스입니다. 이 이야기는 조금 있다가 다시 좀 이어갈게요. 설치 화면인데 전체 디스크를 하면은 그냥 알아서 다 자기가 정리해서 설치해 주는 것 같습니다. 다만 저는 상세로 들어가서 이거 한번 깔았기 때문에 UOS가 파티션이 잡혀 있는데, 전에는 여기에는 하모니카 OS가 잡혀 있었습니다. 수정으로 들어가서 루트로 마운트를 하고 포맷을 할게요. 그리고 이 FI 시스템은 잡혀 있기 때문에 별도로 다시 설치하지 않겠습니다. 설치 시작. 이게 뉴스를 보면은 중국 기업들이 힘을 모아서 개발했다 그러면서 서버 버전과 프로페셔널 버전이 있다 그러는데, 이 버전은 프로페셔널 버전입니다. 계속을 안 눌렀네요. 이 버전은 프로페셔널 버전이고, 서버 버전에는 뭐 다른 기업용 기능들이 더 들어가겠죠. 그리고 특징적으로는 여기 그 데스크탑 인바이러먼트가 좀 달라요. 일반적인 리눅스 배포본들이 뭐 그놈이라든가 시나몬 이런 거 갖다 쓰는데, 이쪽 UOS는 DDE라고 디핀 데스크탑 인바이러먼트를 가져다 쓴답니다. 근데 또 저는 이제 리눅스 쪽 전문가가 아닙니다. 리눅스 잘 사용하는 사람도 아니고. 근데 이제 인터넷에 찾아보면 디핀 OS가 유명한 부분들은 바로 그 DDE가 조금 유명하더라고요. 그 UI가 이쁘다고. 그래서 그 부분들은 조금 인기가 있는 것 같고, 그 이외에는 여기에 뭐 CAD라든가 여러가지 WPS 오피스도 들어가 있고 하다는데, 나중에 살펴봤더니만 저는 이 OS에서는 WPS 오피스는 못 찾았고 CAD는 있었습니다. 바탕화면에 지금 여러가지가 그 안내 화면들이 돌아가는데, 이 안내 화면도 한번 보여주고 나면은 계속 반복이기 때문에 딱 한 번까지만 보고 나머지는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 뉴스에 나온 OS가 이 UOS가 맞느냐 하면은 그것도 사실은 약간 조금 의문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뉴스에 나와 있는 상태로는 그 UOS는 중국산 CPU를 지원한다고 했는데, 이건 지금 인텔 CPU에 설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다른 버전이 있는 건지 아니면 뭐 전혀 다른 OS인 건지 솔직히 잘 모르겠는데, 내용상으로 보면은, 그리고 캡처되어 있는 그 유저 인터페이스나 이런 화면들을 보면은 그 UOS가 이 UOS가 맞는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은 뭐 한 바퀴 이렇게 돈 것 같으니까 건너뛸게요. 로그인을 하고 내용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보시는 화면이 UOS의 초기 화면입니다. 우선은 소개부터 잠깐 볼게요. 이 소개 동영상은 원래는 인스톨을 마치고 나면 가장 최초에 나오는 내용인데 저는 지금 화면 조정을 하느라고 그 부분은 건너뛰었습니다. 소개가 나오는 영상인데 이거는 뭐 그냥 맛배기만 보고요. 이 음악 자체는 많이 들어보신 내용이죠. 유튜브에서 가져다 쓸 수 있는 그런 음악입니다. 되게 유명한 음악인데 저도 동영상에 넣은 적이 있네요. 데스크탑 모드로 가시면 유행 모드가 있고 효율적인 모드가 있습니다. 무슨 차이인가 그러면 일단은 최초 설치를 하게 되면 이 효율적인 모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밑에 보시면 상태 표시줄이 윈도우즈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시작 버튼을 누르면은 위로 메뉴가 펼쳐지는 듯이 구성도 비슷하죠. 그렇게 펼쳐져 있는데 유행 모드를 하게 되면 약간 맥 OS 같은 그런 느낌. 그러니까 다른 데스크탑 인바이러먼트들도 다 이런 식이 많이 지원이 되더군요. 그래서 유행 모드로 하겠습니다. 유행 모드로 하게 되면은 여기 실행 도구를 누르면 이렇게 쭉 펼쳐지는 그런 형식이에요. 러닝 모드는 이펙트 모드가 있고 노멀 모드가 있는데 노멀 모드는 약간 형식이 좀 밋밋하죠. 이펙트는 조금 이렇게 라운드져 가지고 뭐 그런 게 좀 있고요. 아이콘 테마는 아이콘의 모습을 바꾸는 건데 중요한 게 아니니까 넘어가겠습니다. 하단에 보면은 여기 파일 매니저, 파일 관리자가 있고 이거는 웹브라우저입니다. 앱스토어, 앨범, 음악, 연락처, 그리고 달력, 세팅 그렇게 있고요. 우측에는 액티베이터 버튼이 있는데 이건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키보드, 소리, 알림. 알림은 뭐 제가 무슨 일을 했었는지 그런 내용들이 쭉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게 약간 특징적인 건데 제가 가지고 있는 PC의 보드는 RJ45 커넥터가 두 개가 달려 있습니다. 램 포트가 두 개인데 하나는 랜 케이블이 연결이 안 되어 있고 다른 하나는 연결이 되어 있어서 IP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IP보다는 그냥 속도를 나타내 주는 게 더 좋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가상 키보드 같은 것 같아요. 이게 AI 어시스턴트라고 뉴스에 나오는 최신 들어간 기능인데 테스트를 할 수가 없는 게 저는 이제 그 활성화가 안 되어 있는 그런 버전이기 때문에 이거는 건너뛰겠습니다. 그리고 뭐 인식도 중국어를 하겠죠 아마. 그리고 시간은 꽤 깔끔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캘린더인데 이거 들어가시면 이벤트를 적어 넣어서 이렇게 저장도 가능하고요. 전원 버튼입니다. 설정부터 좀 들어가 볼게요. 다 이게 개별적으로 실행이 가능한데 일단 뭐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도 다 가능하니까 일반 설정에서는 여러가지 내용이 있는데 사용자 경험 프로그램은 제 경험을 공유하겠다 뭐 보내주겠다 이제 이런 내용이죠. 안 하고요. 시스템 정보로 들어가시면 UOS라고 나옵니다. 에디션은 20 프로페셔널이고요. 종류는 64비트. 이게 특징적인 메뉴인데 활성화 메뉴가 있어요. 그래서 액티베이터 누르면 일단 시험 버전으로 쓸 거냐 아니면은 활성화 코드를 넣을 거냐 라이센스 파일을 불러올 거냐 이제 이렇게 되는데 뭐 커널 버전이 있고 프로세서, 메모리, 디스크가 있는데 왼쪽에 라이선스 관련이 있습니다. 이걸 눌러보면 GNU 라이선스예요. 근데 요거는 피해가지 못하는 게 커널을
리눅스를 가져다 쓰고 있으니까요. 최종 사용자 계약권 가시면 여기 UOS 소프트웨어 엔드 유저 라이선스가 나오는데 이 부분은 아까 활성화 시키는 부분하고 연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완전 공짜는 아니란 얘기죠. 시험 버전은 가능하지만 이게 왜 가능한지를 생각해 보면은 아마도 커널 부분은 GPL을 따르고 그리고 이쪽 자기네가 만든 부분, 그러니까 DPinOS가 유명한 부분은 인바이러먼트입니다. 일반적인 리눅스 배포분들은 그놈이라든가 시나몬 이런 거 가져다 쓰는데 이쪽 디핀 계열은 독자적인 디핀 데스크탑 인바이러먼트라 그래가지고 DD를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그런 것들하고 나중에 앱스토어 같은 데 가면은 뭐 캐드도 있고 여러 가지 파일들이 있는데 여러 가지 앱들이 그런 부분에 대한 라이선스가 아닌가 하는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다 안 읽어봤어요. 너무 어려워서. 업데이트 있고요. 키보드 언어. 시스템 언어는 한국어고 키보드 레이아웃도 한국어인데 한국어가 한글이 입력은 안 됩니다. 아마 이제 입력기가 설치가 안 됐어서 그런 것 같은데 굳이 여기다가 설치할 생각은 없고요. 마우스, 전원, 날짜 및 시간 이런 부분도 좀 이쁘죠. 사운드, 스피커, 마이크 뭐 이렇게 다 조정이 가능합니다. 네트워크, 개인 설정 이거는 지금 어둠으로 선택되어 있는데 디폴트는 가볍게 선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밝아요. 근데 저는 어둠으로 선택해서 바꿔놨었고요. 테스트 하다 보니까 뭐 그런 거죠. 기본 응용 프로그램으로 웹브라우저가 밑에 있는 이겁니다. 이름은 뭔지 모르겠어요. 메일 클라이언트는 썬더버드입니다. 텍스트, 음악, 동영상, 사진, 터미널 이렇게 돼 있고 일단 이 웹브라우저는 앱스토어에 가서 다른 걸 좀 받아 놓을게요. 일단 검색으로 가서 파이어폭스 요거는 중국판인 것 같고 중국판이라고 써 있으니까요. ESR이 뭔지 모르지만 요걸 다운받아 보죠. 보시다시피 앱스토어가 정리가 다 돼 있어요. 랭킹, 인터넷, 채팅 다운이 다 됐네요. 자, 이런 식으로 모든 프로그램들이 다 정리가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TMAX라든가 구름OS를 지금 실행해보면 이쪽 부분은 정리가 다 안 돼 있죠. 근데 이 UOS는 정리는 다 되어 있습니다. 다만 뉴스에 나오다시피 오피스 부분에 WPS 오피스가 들어있다 그러는데 여기서는 지금 보이지 않아가지고 그게 아마 프로페셔널 버전하고 서버 버전의 차이인지는 뭐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이 디스플레이 부분이 좀 웃겨요. 이게 왜냐면은 디스플레이 크기 조정이나 이건 하이 DPI입니다. 하이 DPI도 원래는 좀 작게 되어 있는데 저는 이제 보여드리려고 약간 키웠어요. 이거 키우면은 로그인 다시 해야 됩니다. 밝기 조정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밝기를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부분은 밑에 있는 이 버튼인데 로테이트 스크린이라고 나오죠. 누르면은 이거 변경 가능합니다. 이렇게 돌릴 수 있어요. 저는 안 돌릴게요. 돌려놓으면은 그 듀얼 모니터에서는 인식이 굉장히 안 좋더라고요. 이거 UOS를 제가 설치해 보니까 듀얼 모니터, 특히 캡처보드 인식은 굉장히 극악입니다. 어려워요. 아마 지금 화면도 4K라 인식이 되는 게 아니고 뭐 1440P로 인식이 되는 걸로 보이는데 그것도 간신히 찾아낸 세팅입니다. 여튼 이런 부분들은 그 태블릿 같은 OS들을 상정하고 겸용으로 만들어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좀 이뻐요. 근데 뭐 이런 부분들은 요즘에 리눅스 일반적인 데스크탑 인바이러먼트들이 다 이쁘게 나오니까. 시스템 성능입니다. 뭐 전에 제 다른 동영상에서 보여드렸다시피 파이어폭스로 유튜브에서 4K 동영상 돌려보면 CPU 점유율은 40%에서 50% 정도 뭐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다른 것들이랑 뭐 동일하다는 얘기죠. 성능은. 이거는 바탕화면으로 돌아가는 버튼이고요. 이거는 멀티태스킹, 뭐 어떤 프로그램들이 떠있나 뭐 이제 그런 겁니다. 그 이외에는 뭐 다른 것들은 다 일반적으로 공통으로 있는 앱들이고 디바이스 매니저가 약간 독특하더군요.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오버뷰는 모든 자원에 대해서 지금 요약해주고 있고요. CPU라든가 머더보드, 메모리 이런 정보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크게 뭐 저한테 중요한 건 아니고, 아까 설치했던 파이어폭스 열어보겠습니다. 다음 접속해 볼게요. 뭐 접속은 잘 나옵니다. 화면 좀 키워보죠. 동영상 나오는지만 잠깐 볼게요. 동영상도 제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파이어폭스 설치한 이유가 뭐냐 그러면은 디폴트로 제공하는 이거 보시면 유튜브.com 접속하면은 다 한문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쓸 수가 없어요. 거기다가 홈페이지로 가면 CCTV, 뭐 이거는 관영방송이겠죠. 이거 나면은 아니나 다를까 중국 OS 이거를 알 수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부분들은 사실은 저는 엔드 유저 입장에서는, 그리고 리눅스를 전문적으로 쓰지 않는 평범한 윈도우즈 유저인 입장에서 보면은 다른 리눅스 배포본이랑 크게 다른 걸 모르겠어요. 굳이 우리나라의 팀엑스라든가 구름 OS 이런 거랑 비교하면 그냥 앱스토어가 좀 잘 돼 있다는 정도, 그리고 UI가 이쁘다. 왜냐면은 중국 배포본은 지금 벌써 한 6년, 7년 이렇게 오래됐으니까요. 이쁠 수밖에 없죠. 많이 다듬어졌으니까. 그리고 신기술로 AI, 아까 여기 지금 음성인식 이런 거 들어갔죠. 이런 것들이 들어갔는데, 뭐 AI 같은 부분은 워낙 중국이 또 달려가는 분야이기도 하고, 이쪽 부분에서는 중국 기업들이 많이 좀 달라붙어서 굉장히 좀 자원이라든가 돈이죠. 이런 부분들이 많이 투입된 것 같습니다. 윈도우즈 같은 경우는 몇 조가 들어간다 그래요. 윈도우즈 한 버전에는 개발비로. 그만큼 자원이 많이 집중되니까 좋은 OS, 사용하기 편한 OS가 나오죠. 그러면 중국 독자 OS가 성공할 수 있느냐? 뭐 약간 미지수인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중국은 좀 폐쇄적인 사회고, 그리고 워낙 단일 인구가 많다 보니까 단일 시장 자체가 워낙 커서 성공 못할 부분은 아닌데, 또 그게 그렇게 갈라파고스 쪽으로 이제 가서 성공할 수 있을지. 일본은 실패했죠. 근데 중국은 할 수 있을지, 워낙 인구가 많으니까 그건 좀 궁금하네요. 이상이 간단하게 살펴본 중국 OS라는 UOS를 간단하게 보았습니다. 오늘 동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